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이 멋진 나무요. 신산 해당 자엽 신삼. 아이고, 발음이 오늘 꼬이네요. 자엽 신산 해당합니다요. 해당하고 또 애기사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를 때는 막 이게 아유 얘가 뭘까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자, 오늘 요거를 선물 받은 건데요. 이걸 제가 키워보지도 안 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또 가격대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이걸 키우지를 못했는데, 이걸 구매하신 분들이요 벌써 한 달, 두 달 전에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걸 분갈이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한 분도 계시고 이제 이러시는데,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좀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요거를 선물해 주신 분 저기 계셔서 요걸 골라와 봤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한번 키우기 하고 분갈이 하고 이렇게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영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거니까 도장지라 그러는데요. 이런 거 잘라주셔야 돼요. 이걸 키우면 안 돼요. 왜냐면 세력이 이게 제일 빨라요. 제일 잘 커요. 영양소를 여기서 흡수를 다 해가지고 여기서 자라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는 영양이 안 가요. 이 도장지가 있으면. 이게 땅 속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밑부분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나오자마자 그냥 딱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세력을 다 뺏어가요. 이 도장지가. 제일 잘 자랍니다요.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잘라주시고요. 보이는 쪽쪽 잘라주셔야 돼요. 이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나무에서도요. 이게 다른 분들이 이런 분재나 이런 거는 전문가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시니까 그런 분 좀 영상을 좀 이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 저는 그죠? 저 나름대로 이제 분을 옮겨서 이렇게 키우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공부는 또 제가 좀 했답니다. 작년에 좀 키워본 것도 있고 합니다. 꽃 사진 먼저 볼게요. 자, 요렇게 심산, 자엽 신산 해당 아급의 나무라고 합니다. 아급의 나무. 자, 요렇게 생겼는데 조금 좀 사진이 좀 힘을 뜩하죠. 힘을 뜩하죠. 우리 사투리로 이제 선명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오리지널 아급의 나무 꽃이랍니다요. 노지에서 막 이렇게 자라는데 꽃사과 나무랑 비슷하지요, 꽃이요. 자, 요 꽃은 심산해당하래요. 자엽이 아니고 그냥 심산해당. 요렇게 연하게 또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비슷비슷합니다, 색감이. 자, 요거는 심산해당 열매예요. 아기사과인지 뭐 이렇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요렇습니다. 자, 요거는 자엽 신산해당. 잎이 자엽이죠,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꽃을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셨는데요. 저는 애기 사과하고 이거 아직 실물도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 여쭤보시면 저 잘 몰라요. 구매하실 때 애기 사과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요거를 심산해당이라고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부해당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부해당화라는 것도 있고, 노란색 열매가 열리는 아급의 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살 때 이걸 이름을 이렇게 잘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애기 사과하고 그 아급의 나무는 돌배하고 사과 맛하고 그런 신맛이 난다고 해요. 그 열매를 먹으면은 그런 맛이 나는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은 배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렇게 해서 뭐 아급의 나무다 이렇게 이제 조금 좀 억양이 바꿔서 이렇게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 아급의 나무는 1992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생명의 나무로 해서 환경 그 지정 그 저기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지정 나무로 이게 지정이 됐대요. 아급의 나무는 이게 아니고요. 근데 비슷하다 이거죠.
이거는 심산자엽회당인데 부르기를 아급의 나무라고 이렇게 유통해서 부르기도 한답니다. 같이 혼재돼 가지고서요. 꽃은 4월, 5월에 이렇게 이제 개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5월 달쯤에 이제 이렇게 개화를 하나 봐요. 남쪽에서는 아마 4월에 개화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중부는 한 5월 달이나 돼야 이게 개화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개화를 해가지고 하면은 꽃이 이제 이렇게 펴서 수정이 되면 가을에 그런 빨간 열매가 열린다고 해요. 오리지널 아급의 나무는요. 우리나라 이게 중부 이남에서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해요. 뭐 황해도까지도 된다고 하고 이러는데 경기도 뭐 이런 일원에서도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오리지널 그 아급의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월동은 남부에서는 되는데 중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월동 관계가요. 노지에서 그런데 노지에서가 그런데 이거를 화분에 심어갖고 월동은 더운더나 안 되겠죠. 이게요.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영하 한 7, 8도까지는 이게 저기 그 노지에서 땅에서는 될 것 같은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다. 요렇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영하 9도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화분에서는 그러니까 더욱더 안 되죠. 그러니까 중부, 대전 뭐 여기까지도 베란다에서 아니면 무가온 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이걸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화분에서는 뭐 절대 월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온도가요. 한 15도에서 한 25도 뭐 이 정도 돼야지 이게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봄에 5월이 넘어서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하는 거 보면은요. 자, 그렇게 하시고 물주기는요. 봄, 가을 있죠. 지금 이제 봄으로 접어들면서 봄, 가을에는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주면 되는데요. 분재 화분을 썼느냐, 큰 화분을 썼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각자 집에 맞춰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물주기는 특별하게 정해준 게 없어요. 여름에는 분재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매일 줘야 되고요. 겨울에는 3일에서 5일에 한 번 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하시고 이 겉흙이 바짝 마르면 듬뿍듬뿍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햇볕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나무라고 해요. 햇볕이 없는 댁에서는 요거 좀 키우기가 조금 좀 어렵다고 해요. 꽃이나 열매를 못 볼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오긴 했지만 우리 집에서 과연 꽃이 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집에 해가 없잖아요. 햇빛,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야생화처럼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흙은 배수가 잘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마사하고 마사 한 50에다가 흙 40에다 펄라이트 한 10 정도 이렇게 넣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야생화 흙 이런 거 사냐초나 뭐 이런 거에다 심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영양제는 꽃이 피가지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조금 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긴 거 있죠. 봄에 이게 새순이 트면 싹이 트면 이렇게 싹이 트기 전에는 영양제 줄 필요 없습니다요. 또 비료 약해가 잠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깨어나지도 안 한 상태에서 영양제 이렇게 뿌려주면 얘가 비료 영양제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순이 돋아나면 그때 영양제를 이렇게 긴 거를 올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가지치기인데요. 이 가지치기를 가지치기보다도 순집기 여기 이제 생장점을 잘라주는 거 있죠. 이 생장점을 잘못 자르면 꽃이 안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 키우시는 분이 순지르기 생장점 자르기를 정말 잘해야지 꽃이 잘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저기 밖에 있는 우리 그 사과나무를 생각했거든요. 예전엔 그게 꽃이 핀 거를 제가 애기 사가요. 그 했는데 집 들어오는 입구에 심어갖고 20년 넘게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제가 봄에 꽃이 안 피면은 그냥 다 잘라버리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놨다가 가을에 또 너무 길면 제가 가을에 다시 또 잘라요.
지금 20년 동안 꽃을 못 봤어요.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익을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봄에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꽃이 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안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얘가 가지치기 순짓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충해는 요게 좀 진딧물이나 응애나 뭐 이런 게 낀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잘 요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요, 이거는 특히 통풍이 중요하다고 해요. 베란다나 거실 있죠. 우리가 베란다가 확장형 베란다 있죠. 그런 데서는 이게 키우기가 좀 어렵대요. 이게요. 거실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고 직광을 좋아한대요. 이 겨울에도. 이렇게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영상으로 올라갈 때는 이 화분을 밖에다가 내놔가지고요. 이 직광을 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계속 그냥 실내에만 이렇게 놔두면은 이게 이 나무가 자체가 말라 들어간답니다요. 요게요.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물을 주고 이렇게 해도 확장형 베란다나 거실에서 이걸 직광을 쐬지 않고 통풍이 잘 안 되면 이 나무가 물을 줘도 말라간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화분 자체를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은 밖에다가 해서 일광욕을 시켜주는 게 좋답니다요. 좀 까다롭죠, 키우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광욕, 직광을 쐬줘야지 좋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간접광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햇살을 좋아한답니다. 겨울에도요, 이게.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밖에다 두시는 게 좋다고 해요. 여기 참고 잘 하실게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안 빠져요, 안 빠져. 엄마야,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거를 뜯어내고요. 오래 있었나 봐요. 이 화분에 엄청 오래 있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서 또 반대도 조금 쳐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뺐어요. 야, 참 오래 있은가 봅니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냥 조금 좀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신 거, 구매하신 거 36,000원짜리 4만원짜리 있죠. 그건 아니에요. 이게 그게 그 수량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저는 이걸 다른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이렇게 묵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 제품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는 빼보면은 이렇지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오래 묵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절반만 털고 이렇게 들어가세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절반만 털어서 될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이렇게 뿌리가 너무 이렇게 많아서 이거 좀 해체 좀 해야 됩니다요. 자, 해체를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잘라요. 저는 자, 뿌리를 자르고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야, 엄청 묵었나 봐요. 이게 여기에서요. 자, 이렇게 한번 자르고 또 옆에도요. 또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또 옆에 또 자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긁어냅니다. 저는 이렇게. 흙은 굉장히 좋아요. 마사가 막 거의 60~70% 이렇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분갈이 하실 때요. 야생토에 그 하셔도 되지만 산야초 뭐 이런 거에 하셔도 되지만요. 이게 분재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곡토 그런 거에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처럼 화분에다 쓰실 때는요. 마사 50에 흙 40에 펄라이트 10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거의가 다 90%가 마사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화분에 이렇게 오래 별탈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사를 이렇게 많이 해서 넣으면 영양제만 줘가지고 키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긁어서 저는 이제 분재식으로 키울 게 아니거든요. 화분에 이렇게 입주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목대도 조금 드러 나오게 여기도 좀 파줄게요. 이렇게 긁어줄게요. 와, 또 이것도 힘듭니다.
자, 이렇게요. 와. 자, 이렇게 됐어요. 조금 근상으로 들어 나오게 저 심어줄 거예요. 뿌리 멋지게 잘 생겼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요, 이거 이제 느들느들한 거 이거 좀 잘라줄게요. 이렇게. 혹시, 지금 뭐 저는 잘라낸 게 뭐 이게 상처 부위가 보이지도 않습니다요. 자, 이런데.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깔끔하게 다 잘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요. 이만큼 다듬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입주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입주를 할 건데요. 흙을요, 토동이 흙하고 야생토하고 50대 50으로 지금 준비를 했어요. 계피가루 좀 넣고요. 희석해 볼게요. 혼합해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혼합을 해서 제가 입주를 시켜 주려고 합니다. 화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제가 준비한 화분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화분이 그렇게 또 큰 화분을 마땅한 거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 화분으로 그냥 이렇게 입주를 시켜주는데요. 그 애호가님들이 키우는 거에 생각을 하면 정말 큰 화분이에요. 애호가님들은 이거 흙 다 털고 거의 뭐 이게 없다시피 흙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작은 화분을 이렇게 키우니까 작지만 이게 또 작지 않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해서 요거를 모양을 잘 이렇게 화분하고 앞뒤가 이렇게 가게끔 잘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보통 보면은 나를 보게 향하게 이렇게 분재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안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흙을 채워줄게요. 조금 더 올라와야지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는 올라와야 이렇게 잘 저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 흙 채워줄게요. 자, 밖에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셔서 밖에 이렇게 잘 채우세요. 그래도 이게 저기가 해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흙이요. 이게 주머니,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져 넣으면 흙이 요런데 사이사이로 꽉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바깥으로 흙을 다지게 잘 이렇게 해서 많이 안 들어갈 때까지 잘 이렇게 챙겨 넣으세요. 그 많은 흙이 다 들어가네요. 세상에. 꽤 많은 양이거든요. 밖에 이렇게 하셔서 다져서 계속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다 했어요. 글쎄요, 제 눈엔 또 요 화분에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수영을 보시고요. 조금 좀 필요 없는 거는 잘라주시도록 해보세요. 저도 요렇게 하는데 요런 데 있죠. 요런 것들 필요가 없잖아요. 요런 거 미리 나오기 전에 요렇게 싹 그냥 다 잘라서 요렇게 좀 해보세요. 아이고, 지금 왼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여기 좀 엉뚱한 데도 보였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도장지라 그러죠? 나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보였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필요 없는 가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하고 막 나가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가지들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또 이렇게 자라나가면 열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뭐 제가 자른 저기는 않지만, 자, 요런 것들, 요런 거 나오면 또 뭐 자라지도 않고 이러죠.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불필요한 가지들을 싹이 나기 전에 조금 좀 다듬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쯤 보세요. 여기에서
이 가지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 가지가 있어서 이 가지는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이 가지가. 그래서 저는 그냥 요렇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 가지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 가지하고 이 가지하고 막 키워 나오면 자라서. 이 가지도 자라서 이쪽으로 나가면 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가지. 그냥 요런 가지 불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라줄게요. 또 이런 것도.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자라가면 이 위에 거하고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요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아, 이렇게 자라는 건 필요 없겠다 하는 거는 미리 좀 잘라주세요. 이런 가지.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짝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무를 수영을, 아, 요런 거는 또 겹쳐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냥 뭐 자를 때는 그냥, 아, 요거 필요 없겠구나 하는 거는 그냥 가감하게 잘라버립니다요. 자, 이렇게. 자, 요것도 하나만 있고 요건 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것도 잘라내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다듬었어요. 저 눈에는 뭐 굉장히 이뻐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가지를 지금 잘랐잖아요. 자, 균 요렇게 저기 안 들어가도록 나무에 있죠? 요런 데다가 몰약, 여기 좀 진하게 탔어요. 몰약을 이렇게 진하게 탄 거를 이렇게 좀 뿌려주고요. 뿌리를 제가 많이 잘라냈잖아요. 많이 잘라내가지고 뿌리가 아마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는 이렇게 매네대를 한번 뿌려줄게요. 자, 좀 넉넉하게 이렇게 뿌려줍니다. 매네델에 상처 그런 거 코팅을 해가지고 뿌리를 보호해줘갖고 그게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미름 몰약도 있고 인트라도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이 잘라서 제가 오늘 매네델을 이렇게 한번 뿌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엽 신산 해당화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오늘 했는데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키우기 있죠.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시간 많이 길어졌어요. 다육하우스입니다.